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 방송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는 거나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기소 후에 약 1년 만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분류죠.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던 바로 그곳입니다. 같은 법정에서 30년 만에 같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사를 종료한 조은석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결국 친위 쿠데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죠. 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제 구형과 관련해서 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거친 특검팀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내란 관련 혐의로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과거 사례와의 유사성, 또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지금 구형이 가능한 3가지 형 가운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의 구형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구형을 하루 앞둔 어제 윤 전 대통령 당사자는 크게 걱정이 없어 보였는데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격앙된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도리어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중형 구형 가능성이 나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요, 변호인단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병합된 8명의 재판, 잠시 후면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차례차례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화제의 CES, 뜻밖의 얼굴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라스베이거스에 간 역술인 천공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바로 이 사람, 민주당의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경 서울시의원이 이렇게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엄지척 포즈를 취한 이 김 시의원의 목에 걸린 출입증은요, 본인이 서울관광재단에 요청을 해서 서울경제진흥원이 발급을 해줬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이 본인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입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와중에 전해진 근황인데요. 해당 의혹으로 여기는 민주당은 지금 말 그대로 난리가 난 상황이죠.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병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 시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탈당하고 제명 논의하고 조사도 받고 하는데 정작 그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시점에 미국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수사 대비 시간을 벌려는 거 아니냐는 기존의 지적 역시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SNS 흔적 지우기 의혹이 제기됐죠. 작년 10월엔 다른 고발건 이후에 시의원실 컴퓨터 2대를 초기화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수사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어쩔 수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4번째 라운드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의 이혼 소송
네 번째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앞서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서울고법이 원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관건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제외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그리고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볼 건지의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이 크게 갈렸었죠.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 원을 불법 자금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재산 형성 근거로 볼 수 없다.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오늘 오후 열리는 첫 변론에 노 관장이 직접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면에 드는 국민 배우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고 안성기 배우의 5일장이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생전 결혼식을 올렸던 명동성당에서 오늘 아침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데요. 이후 엄수된 연결식에선 영화 고래사냥 등으로 함께했던 배창호 감독, 또 가족과 빈소를 지킨 배우 정우성 씨가 추모사를, 유족 대표로 장남 다빈 씨가 감사 인사하고 헌화했습니다. 특히 오랜 인연의 동료 배우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한 소속사 식구이기도 한 정우성, 이정재 씨가 각각 영정과 금관문화 훈장을 들고요.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 씨, 수많은 동료 배우들이 운구행렬에 함께했습니다. 1957년 아역으로 데뷔한 이래 반세기 넘게 170편이 넘는 영화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 배우 안성기. 이제 정말 그를 떠나보낼 시간입니다. 경기 양평의 한 추모공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